우야어흠 우야어흠 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번 시간은 이제 저번 시간은 수와 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무는 우리가 이제 커 나가는 기상을 뜻하고, 예, 젊은이들의 그 기상, 청춘의 기상이라 그러죠. 그러한 뜻을 이제 지닌 것은 자라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란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다 크고 자라고 성숙되어서 이제 점점점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오행의 분류에서는 이제 무엇이 또 이제 목이 되고, 과연 무슨 뜻을 지니고 있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천간으로 봤을 때에는 갑과 을이 목에 속하고, 지지, 땅에서는 인과 묘가 목에 속합니다. 이제 인은 호랭이고 묘는 토끼죠. 이제 인묘는 이제 음양의 관계죠. 우리가 이제 물체의 분류로 보면은 말하자면 이제 목재, 나무 목재가 목에 속하고, 그다음에 전신주. 이제 전신주가 이제 지금 이제 뭐 주로 많이 이제 뭡니까 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참 높게 뻗어 있는데, 과거에는 나무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전신주가 세워져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죠. 그렇더라도 뭐 콘크리트로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표상, 무엇을 나타내서 지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무로 되어 있든 콘크리트로 되어 있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에 속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상, 누구의 뭐 동상을 세우죠. 이제 이름 있는 분들이나 뭐 큰 작가들, 이런 사람들 동상을 세우는, 이제 그 동상이 이제 분류상 보면 이제 그 목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수, 이제 좀 우리가 가로 심어놓죠. 그 다음에 이제 고층 빌딩, 그 다음에 나루터, 나루터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다리를 놓기 이제 전이니까, 지금은 뭐 말하자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생활에 그 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참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긴 다리도 놓잖아요. 뭐 1, 200m가 아니라 그냥 뭐 1km, 2km까지도 뭐 다리를 놓잖아요. 그런 이제 그 나루터. 예전에는 그 말하자면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기 위해서 이제 배가 이제 오고 갔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 나루터가 이제 분류상 오행상 목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 옷 종류, 그다음에 종이, 그릇, 나무 수저, 서적, 책, 탑, 박달나무, 섬유질, 비누, 묘목, 가구, 낚싯대, 창고 등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목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체의 분류로 보면 머리, 담낭, 근육, 동맥, 무릎, 팔, 간장, 이마, 모세혈관, 수족, 손가락, 발가락이 이제 말하자면 오행상 분류로서 이제 인체에서는 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로서는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꾼들, 그 다음에 학자, 무서운 사람이나 건망증 환자, 법인, 언론인, 교육자, 판사, 노동자, 건축업자,
어린아이들, 또, 그 다음에 이제 악단의 지휘자들, 예, 그 다음에 이제 골퍼, 야바이꾼, 그 다음에 신경성 환자들이 이제 인물 분류에서는 목에 속합니다. 목은, 계절은 봄이고, 방향은 동쪽이며, 맛은 신맛입니다. 예, 신맛.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 금, 오행산의 금을 설명해야 되겠죠. 금은 무엇이냐? 금은, 이거 참, 당장에. 금은, 금은, 금은 지배력이다. 지배력. 이거 당장. 글쎄. 금은 힘과 지배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태양계의 모든 그 우주의 그 말하자면 그 속해 있는 지구는 별이잖아요. 하나의 별입니다. 이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행상 배제해서 나머지 이제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단단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오행 중에 단단한 것이 금이 아니겠어요? 이제 뭐 우리가 이 산이나 들이나 가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말하자면 돌멩이고 바위덩어리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오행으로 보면 이제 금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리고 또 모래도 금입니다. 왜냐하면 돌 알갱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 뭘 과학 가공해서 이제 뭐 채취해서 금도 얻는다, 또 뭐 새도 얻는다, 뭐 구리도 얻는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다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금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것들을 품고 있으면 모래도 금이고 바위도 금이죠. 예.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다 속에는 뭐 저는 뭐 들어가 보진 않았으나 이 학자들이 얘기 들어보면 바다 속에는 꽤 덩어리로 돼가지고 뭐 수은 같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뭐 망간이라든가 뭐 몰리블 뭐 이런 것들이 막 바다 속에서 해저에서 굴러다닌답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 다 금이겠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치장하는 거, 뭐 액세서리, 장신구, 뭐 놀이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금에 속할 것이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 뭐 공구, 뭐 아니면 자동차, 뭐 아니면 우주공간을 쏘아 올리는 뭐 미사일이나 우주선 이런 것들 다 오행상이 금에 속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오행으로서 천간으로 말할 때는 경과 신이 금에 속합니다. 경과 신. 그 다음에 지지는 신과 유가 금입니다. 신, 그러니까 원숭이와 닭이 말하자면 금에 속한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금이라는 것은 대접을 받는 게 있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있죠. 말하자면 귀한 금은 값이 좀 나가고 대접받지만 이제 같은 금이라도 또 알아주지 않거나 뭐 참 돌멩이들은 누가 값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제 그 값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물체의 분류로 보면 물체의 분류로 보면 물감, 물감, 은행, 차량, 지폐, 무기, 금, 은, 그릇, 비행기, 악보, 보석, 침, 양념 등이 이제 여기 물체의 분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물로, 이제 사람의 인물로 이렇게 해보는 비행기, 항공사, 또 항공사 뭐 승무원들도 이제 분류로, 인물 분류로 보면 이제 금에 속하고, 은행이나 은행원, 또 군인들, 운전기사, 철도 종사자,
그다음에 이제 각 그 부대의 부관들, 말하자면 이제 그 부사장 쪽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노인들, 가수, 접대부, 요리사, 침술사, 마취사, 의사 등이 이제 인물로 분류되는 오행의 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체의 이제 분류로 보면 우리가 이제 폐, 그다음에 대장, 근골, 경락, 음성, 피부, 골수염, 정맥, 코, 혈관, 모발, 타박상 등이 이제 오행 분류에 이제 금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절은 가을이며 색깔은 백색이고 맛은 매운맛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라면 있죠. 신라면한테 그 매울 신자에 그 맛입니다. 오늘은 말하자면 목과 금만 설명을 드리고 또 좀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난 날들의 내가 이제 우리 이제 꼬장 어르신을 모시고 이제 참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을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요 전 시간에도 계속 지금 이어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 꼬장 어른이 말하자면 나름대로는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 있어서 참 방문객들이 참 많습니다. 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죠. 아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요. 그 중에 이제 한 팀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동양 명리학이나 철학 공부를 하신 실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어른하고 와서 이제 가끔씩 와서 이제 좀 얘기도 하고 가시고 좀 놀다도 가시고, 또 정 교수님이신데 그 정 교수님이 이제 자기들의 또 사회 제자들이 있죠. 말하자면 그 중에는 말하자면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도 있고, 건설업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포목 좀 하시는 분도 있고, 학원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정형외과 의사이신 또 원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전통 한정식을 이제 하시는 또 분도 계시고, 하여간 뭐 여러 분야의 제자들을 정 교수가 이제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실 그분들이 오면 저는 뭐 그렇게 뭐 달가워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면 뭐 저는 뭐 어르신들하고 정 교수와의 대화에 내가 끼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내 방에서 그냥 조용히 뭐 그분들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이제 저는 이제 조용히 이제 내 공부만 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름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가서 어르신하고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좀 얘기 좀 하면서 공부도 좀 하면서 좀 지내보자 뭐 이러면서 말하면서 또 어느 날 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고 뭐 그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이제 방이야 넉넉히 있지만, 좌우지간 저는 뭐 그 당시에 이제 뭐냐 수련하는 사람이었던, 수련하는 입장에서 그들과 이제 심부름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별로 뭐 그분들이 오는 게 그렇게 뭐 좋지도 뭐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 교수가 철학과 교수니까 여러 분야의 얘기들을 하면서, 특히 이제 동양 철학에 심취하신 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명리학이죠. 명리학에 심취하신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뭐 이 선생이나 유 선생이나 뭐 양 선생이나 장 선생이나 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뭔가 동양 철학의 명리학에 대해서 뭔가 이건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하여간 뭐 정 교수하고 이제 우리 꼬장 어르신하고 이제 얘기는 참 아주 시대를 뛰어넘어서 뭐 어쩔 때는 막 5,000년 전, 어쩔 때는 7,000년 전의 역사까지도 막 그냥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참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참 그렇게 이제 산속에 와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대화를 나누죠.
말하자면 어떨 때는 중국 역사에서 나오는 그 사망오제 얘기나 고대 역사 속에 이제 우리 그 말하자면 천부경이나 삼신일고나 참전개경 같은 그 것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또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허중이 그 단사주에 대한 또 얘기도 또 나누는 거니, 저는 이제 뭐 이 건너방에서 이제 그냥 조용히 내방 듣고 있는 과정이 되죠. 그리고 그걸 되면 뭐 사주팔자의 근가, 뭐 서자평에 대한 그 연애자평서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누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주위에서 보죠. 그래,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서자평의 얘기를 할 때에, 말하자면 이제, 한 900년, 한 950년 됐나요? 예, 송나라 시대 때 얘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이 땅에 들어온 것은 한 700년, 700년 근간으로 보면 되겠죠. 왜 고려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6, 700년의 역사에서 이제 고려 시대를 지나고 우리 이제 조선 시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일제의 그 참 식민 시대를 거치면서 해방이 돼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명리학 사람들의 운명을 가늠하는 데는 그래도 동양 철학만한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고유 명사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뭐 팔자 타령한다, 뭐 사주팔자, 누구나 다 우리 국민들 알고 있는 하나의 명사가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명리학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 격이 있습니다. 격이란 말은 하나의 틀,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한 어떤 틀이 있죠. 이제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일주천간을 중심으로, 일주천간.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신해 날 태어났다. 그러면 신해 중에 신금이 내 일주천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일곱 글자를 파악하는 거죠. 8글자 중에 하나가 주인이 되고 나머지 7글자를 가지고 이제 상생상극의 조화, 그걸 갖다 십신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비경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평관정관, 편인인수,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의 그 이제 격에다 집어넣고, 이 가까이 주로 보는 것이 이제 중심으로 보는 게 이제 무슨 격이냐, 말하자면 이제 재로 볼 것이냐, 관으로 볼 것이냐, 인으로 볼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주팔자를 볼 때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은 용신입니다. 용신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태어난 날 일주 중심의 천간의 중심에 내가 어떤 오행을 기둥으로 삼아서 그 오행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운세의 그 강약의 조절과 어떤 것들을 이제 그 용신이 세워져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신앙이다, 시장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건 좀 전문적으로 돌아가서의 얘기인데, 우리 정 교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데리고 오신 분들이 처음 다 명리를 좀 배우고 알기 위해서 그 교수님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참 어찌 보면, 좀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 기본 오행에 대한 그것이. 저는 뭐 그걸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출가 이전에 제가 이 오행에 대한 것이나 명리에 대한 공부를 해 두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뭐 얘기하면 그냥 제가 알아듣죠. 말하자면 건너 아랫방에서 내가 다. 그러니까 뭐 이제 툭 하니까 이제 우리 그 양 사장이라는 분이, 말하자면 그 어른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 5,000년 전, 6,000년 전에 말하자면 사주 명리학이 있기 전에는
운명을 이렇게 격국을 말하는 어떤 운세를 정할 때에 용신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꼬장 어른이 그냥 대본에 그냥 한마디 내리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여기서 용신 얘기가 어떻게 나와, 임마, 이놈아. 응?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리학을 더 알기 위해서 같이 기둥을 세워놓는 것이 용신인데, 여기서 이놈아 지금 5천 년 전, 6천 년 전에 말하자면 얘기를 좀 태우고 복희씨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용신이 왜 나오냐 그러면서, 야, 용신을 알아보면 저 아랫방에 가서 공부하고 계시는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거나 좀 서먹한 분위기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 양 사장하고 이제 장 사장이라 보니, 내 방을 노크를 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들은 용신을 빼내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말하자면 기초가 안 되는 사람들은 참 이 갈피를 못 잡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음양의 관계인데,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용신이 격국이 바로 빠져나오면 좋은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신왕 사주로 봐야 되느냐 신약 사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신이 잘 안 빠져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분 두 분이 내 방으로 건너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용신에 대한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몇 가지씩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요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지요, 내가. 그래, 뭐, 이제 건너방에서는 정교수하고 이제 우리 꼬장 어르신하고 이제 하고, 이제 이 건너오신 이제 양 사장하고 이제 장 사장은 또, 나한테 또 이런저런 사주팔자 얘기를 하고, 그러니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또 시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때때에 변하는 것인데, 예. 때때에 변합니다. 때때에 변한다는 것은 그때의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풀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육식갑자를 가만히 들여다봐서 공부해서 내가 풀어낸 것이 암수운세법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암수운세법이라는 것은 내가 쉽게 얘기해서 음양운세법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음과 양의 관계에서 어차피 들여다봐야 되는 거니까. 암수가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암놈이 순놈이 되고 순놈이 암놈이 됐다고 해서 내 본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단지 어때요? 이 체에 대한 기운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 뿐이죠. 하여간 사람들은 또 우리가 이제 집을 지면은 또 그렇죠. 말하자면 그 집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뭐 또 요즘에야 뭐 똑같은 아파트를 짓고 그냥 아주 그냥 박스처럼 그냥 찍어대는 것이 이제 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사람들이 어떤 취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생활이나 모든 것들을 이제 가옥의 한옥으로 비유를 한다면, 어느 집은 말하자면 장사꾼이 살기에 적합한 집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어느 집은 또 학자가 살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뭐 어느 집은 또 경찰이 살고 있다거나, 어느 집은 뭐 운동선수가 산다거나, 뭐 아니면 또 뭐 요즘 뭐 연예인이 산다거나, 아니면 사업가가 산다거나, 아니면 어느 집은 종교인이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집을 지을 때에는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생활 패턴과 맞는 집을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명리학이나 자신이 들고 있는 어떤 것들의 기운을 자기가 보는 대로만 풀이하게 되겠죠.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날 이리저리 사람들하고 이제 참, 오신 손님들이 워낙 동양 철학을 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제자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어놓습니다만은, 천지 만물의 변화는 사람들이 때때의 오행과 음양의 관계,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음의 기운으로 돌리느냐 양의 기운으로 돌리느냐, 이것은 다 다르겠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있으면 그 많이 매달린 감들 한두 개야 얻어 먹겠지만 나머지는 다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는 걸로만 세상을 판단한다면 뭐 감 한 두 개는 얻어 먹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무엇을 하든 어울려가는 세상, 그리고 남의 운명이나 또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참 풀어줄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이제 참 그때 뭐 1박 2일로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뭐 어디 그래 져요 그냥 뭐 참. 그래서 뭐 2박 3일간 굉장히 참 놀다가 가시고 그 후로도 뭐 많이 우리 어르신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다녀가시지만,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쌓아 놓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학문이나 자신들이 알고자 하는 어떤 그 무엇들을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기초가 안 쌓고 막연하게 우에만 쳐다본다면 뭐 허황된 꿈이죠. 내가 암수 육자법을 이제 그때까지 내가 이제 암수 육자법에 대한 것들은 머릿속에 담고 있었으나, 크게 이제 발전되지는 않았던 상황이라서, 또 그러니 그분들이 놀러 오신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동양 찾아가시고 명리하게 이제 참 이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 기초를 잘 쌓아야 됩니다. 기초를 잘 쌓아야 추후라도 튼튼한 건물 안 짓겠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대화하고 물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실수 없는 하루를 사시는 것이고, 또 내일이 또 즐거울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이 때문에 안 돼 이러신 분들을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죠.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오고 가는 거는 딱딱 몇 년, 몇 월, 며칠이지만 가는 날은 누가 정확히 알고 찍어서 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고 이런 사람 별로 드뭅니다. 왜 드무냐면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